증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1526년 명가정 5년 헌부가 전의를 하려고 또 아뢰기를 광흥창수 맹종이는 인물이 경박하여 장관에 합당치 못합니다. 또한 장관은 총괄하여 다스리는 자리여서 반드시 그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은 다음에야 아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복종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사람들이 반드시 가볍게 볼 것이니 시급히 채직하기 바랍니다. 이 영주는 사판에 끼어 녹만 잃게 되지 않으면 족하고 봉상시 판관은 될 수 없으니 시급히 개정하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옛 사람의 말이 예악은 천자로부터 나온다 했다. 요 사이 중국 조정에서 의논한 예를 보건대 태묘 안에다 따로 세묘를 세웠으니 예문에 비추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는데 다만 반드시 시비가 있을 것이기에 대신들에게 묻는 것이다. 또한 그 의논한 것을 보건대 모두 3대 이상의 요순의 일만 들어서 말을 했다. 하매 영사 권균이 아뢰기를 어제 상상의 분부를 들었으나 다만 그 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오중이 예부 상서의 일대 의논한 대리의 한 권을 보면 의논한 것이 모두 선유들이 이미 결정해 놓은 의논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은 모두 모중의 의논을 떳떳한 것이 아니라 하여 이미 정해 놓은 논을 고쳤으니 신의 생각에는 청경지의를 고쳐 놓은 것 같습니다. 하자 지사 이행은 아뢰기를 모중이 선유들의 일정한 예를 옳게 여겨 의논한 것인데 이번에 따로 의논이 생겼으니 이는 반드시 의거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대저 예를 의논하는 사람은 비록 사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옛일을 억지로 끌어대어 말합니다. 송나라 때 구양수, 사마광이 또한 각각 이론을 하여 서로들 옳으니 그르니 하다가 이 때문에 서로 붕당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었으니 단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적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송나라 때는 재상들은 의논을 하고 대관들은 억제했었는데 이번은 상하가 모두 옳다고 여겨 옛 이해를 변경했으니 신의 생각에는 이로 인한 화가 적지 않아 큰 변을 내게 되리라 싶습니다. 하고 권균이 아뢰기를 지금을 동일하지 않은 의논은 모두 장총, 기악, 석서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대저 소인은 예를 의논할 적에는 반드시 옛일을 억지로 끌어대는 법이었어 왕한색이 법을 고칠 적에도 주례를 핑계함으로 옛 한 시대 사람들이 모두 3대에 마련된 예처럼 여겼고 그 자신 역시 3대와 같은 일을 거행하는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지금 조정의 대리에 관한 의논은 본디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어서 만세의 정당한 의논을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하고 이행이 아뢰기를 예 사람도 예를 의논할 적에 반드시 예글을 억지로 끌어댔는데 지금 정의의 의논을 옳지 않다고 해놓고서 또한 이는 정의의 말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글을 어느 것이 믿을 것이 되고 또한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 조정에 반드시 엉뚱한 의논이 있어 즉시 귀일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특근데 중국 조정이 호사신이 올린 계본에 따라 주사들을 진구천과 징방층을 말한 것이다. 죄주게 되었는데 중국 조정의 기강이 해이되었기 때문에 형정이 그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일 방금이 없다고 여겨 함부로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사건이 생기게 된다면 뒷날에는 방금이 반드시 이보다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경사에 가는 사신들이 마땅히 배나 더 근신해야 함은 물론 또한 아래 사람들을 검단한 다음에야 중국 조정이 시종 예의로 우리를 대우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1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하려고 또 아뢰기를 군기시정 민수원은 본래부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비가 되었을 때 공론이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이번에도 급급하게 승진시켜 임명할 것이 없으니 시급하게 개정하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1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56건 중종 21년 4월 1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정실록 56건 중종 21년 4월 18일 경우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거창 함창에 우박이 내리다. 중정실록 56건 중종 21년 4월 19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이 경회로 아래로 나아가 관사하다. 중정실록 56건 중종 21년 4월 1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정실록 56건 중종 21년 4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이 경회로 아래로 나아가 관사하고 어제를 태액부용이라는 제목으로 7언 율시 미앙수류라는 제목으로 5언 율시를 짓게 했다. 입시한 제2상 이하에게 문무관을 막론하고 모두 짓고 사관들 중에도 지을 사람이 있으면 아울러 지어 올리라고 했다. 중정실록 56건 중종 21년 4월 2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정실록 56건 중종 21년 4월 2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영사 남곤이 아뢰기라. 전일에 대리에 잔유를 내리시며 신들로 하여금 시비를 의논하라 하셨는데 다만 책의 권수가 많아 미처 고찰하지 못해 즉시 계달하지 못했었습니다. 신이 보건대 이 책은 곧 석서, 장총, 계악이 전술한 것으로 옛글과 전례를 끌어다 자못 자세하게 정글을 되었으니 이 의논을 보는 사람들이 누가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대리에 잔유란 책을 저술한 것은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이 책을 보고서 그 속의 의논을 옳게 여기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 책의 대략의 몇몇 집정들이 예의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폐하를 속이고 가리는 것입니다. 했는데 이 말은 진실로 그릅니다. 가사 집정들이 잘못 의논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리가 만무합니다. 양정화, 장면, 모징 등은 모두 우연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황제를 수대하기로 한 의논이 모두 이 사람에게서 나왔었고 또한 황제가 남경으로 있으므로 모증이 친히 가서 맞아 왔었는데 어찌 조금이라도 속이거나 가리울 마음을 두었겠습니까? 대저 번왕으로 있다 들어와 대통을 이어받게 된 경우는 한나라와 송나라에 그 고사가 있는데 정도 왕에 대한 의논은 한시대의 공론이 한결같지 않았고 복왕에 대한 의논은 한기, 구양수와 사마광, 여회가 서로를 배척했었습니다. 한기와 구양수의 의논이 비록 사친을 추존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번의 의논과 같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대현인 이천 선생이 절충하여 의논을 세워 놓았으니 이는 만세토록 배단이 없는 의논입니다. 모징의 의논은 이천의 의논으로 주장을 삼아 경솔하게 고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또 지금의 대신들이 석서 등을 말한다. 다른 의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덕이 실덕했기 때문에 천하가 효종의 덕택을 잊지 못했으니 이번에 효종을 황고라고 칭한 것은 영종이 인종을 황고라고 칭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하는 말에 아비를 백부라고 하면 지극히 어그러진다 했는데 이들이 모두 해직되었지만 한시대 명망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이 의논을 옳게 여기게 된 것인데 그네들이 모두 이전의 집정들을 배척하기 힘쓰므로 양정화가 해직되었음을 듣고는 먼저 물러가게 되어 장명, 모징, 왕준이 모두 조정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나이 젊은 사람들이 모두 요순 시절의 일만 끌어대어 말을 하고 한나라와 송나라의 고사는 떳떳하지 못한 법으로 여겼으니 한 말을 보면 옳은 듯 하지만 진실로 천하를 오도하는 의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의 의논을 보건대 과연 3대 이전의 일만 끌어대어 말했다. 그러나 반드시 시비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신들에게 물은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2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뢰고 간운이 아뢰기를 방후이가 가선 가자는 공도 없이 올려준 것인데 정죄한 다음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어 매우 공편하지 못하니 시급히 개정하기 바랍니다. 아니 답하기를
방호의 이름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21일 개요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죄수 단자를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지금 죄수들을 보건대 단지 수적 두어 명이 있는데 이는 오늘 개복돼 이미 결단한 것들이다. 형조가 부지런히 처결하여 감옥에 비게 된 것인데 더군데 조종 때에는 상격이 있었다고 하니 전례를 고쳐라의 아래라. 사실은 논한다. 쇠퇴한 세상에는 인심이 완악하고 사나워져 간사와 허비가 날로 펴지는 법인데 어찌 죄 짓는 사람이 없어 감옥이 비게 되었겠는가. 판사 심정은 재간이 예리하고 참판 이 사교는 배짱이 활발하므로 서로 기분을 맞춰 돌보며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심리하는 사이 구차하게 되는 일이 없지 않는데도 억지로 비게 했었다. 듣는 사람들이 비웃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비록 속이기는 하였지만 하늘을 속일 수 있겠는가. 진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21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성원을 공조판서로 김근사를 황해도 관찰사로 삼았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남건 이유청 권균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방호인은 적변을 듣자 친히 삼도에 나가 머무름에 조치하고 영으로 돌아왔으니 비록 외인들을 잡을 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논상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합니다. 그러나 조정을 속인 것이 적지 않은데도 도리어 상을 받게 되므로 무리가 공평하지 못하게 여기니 개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방호의 가자를 개정하도록 하였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2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2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우승지 정옥형이 아뢰기를 감옥에 비게 되었을 적의 전례를 고찰하건대 성종조의 윤계겸이 형조 판사일 때 감옥에 비게 되었음을 아뢰니 당상과 난관을 빈청으로 불러 여섯 승지를 시켜 술을 대접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당상과 난관을 빈청으로 불러 승지 및 내관이 가서 술을 대접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때 해마다 흉년 들고 여역이 생겨 사방 사람이 거의 모두 죽고 도둑이 크게 퍼짐으로 민생들이 아우성치고 인심이 간사해져 허위가 풍습이 되었는데 형조의 관원들이 감옥이 비었다고 하리고 상이 또한 고지 듣고서 아름답게 여겨 상심으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한심스럽게 여겼다. 항차 장형에 해당되는 응당 가처해야 할 자가 갇히지 않았고 사형수 6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감옥이 비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에서 상하가 모두 명예를 좋아한 소치임을 알 수 있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23일 을한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2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사sem시 첨정 유함은 별로 잘하거나 능한 것이 없으니 급급하게 승진하여 서용할 사람이 아닙니다. 전일에 경력이 되었을 적에도 여러 차례 논박받아 채직되었는데 이번에는 겨우 두어 달 만에 또한 도로 올려서 서임함은 공편하지 못하기에 개정하기 바랍니다 하고 간언이 아뢰기를 형조 정랑 정세현은 지난해 4월에 출신하여 바로 교리가 되었다가 갑자기 승진된 것 때문에 논박받아 채직되었었습니다. 정세현은 잡가를 모아 자궁하게 되었으니 당초에 육범을 제수한 것도 너무 속하게 된 일인데 오래지 않아 정랑으로 승진하면 공편하지 못합니다. 요사이 선비들의 풍습이 매우 걸러졌는데 이는 선비들의 풍습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래 오니 시급히 개정하기 바랍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유함은 비록 한때 논박받기는 했다. 그러나 번번이 승진하여 사용하지 못할 것은 없다. 정세현의 일은 대간이 아랜 뜻이 지당하다. 다만 전조가 5, 6품은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니 개정할 수 없다 하였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2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2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2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뒀다. 진조실록 56권 중종 21년 4월 2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 56건 중종 21년 4월 2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유관이 치게하였다. 도내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총계 560명입니다. 준조실 56건 중종 21년 4월 2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준조실 56건 중종 21년 4월 2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해일을 아래고 간원이 또한 아래기를. 경상도 상주포 진에 속한 군졸 정세문 등이 권관을 능멸 모욕한 일은 크게 풍속과 관계되는 것이어서 지극히 놀라운데 지금도 그네 단지 본도 도사가 추구하도록 했다 합니다. 이와 같은데 반드시 따로 서울의 조관을 보내 주열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정죄한 다음에 외방의 어리석은 민중들이 조정에서 놀라워하는 뜻을 알아차리고 완악하고 포악한 마음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월관 군졸들이 주장을 능멸 모욕했을 적에도 경관을 보내 추국했는데 상주포의 일도 이와 다르지 않으니 경관을 보내 추국하기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주포의 일은 대신들과 의논한 다음에 결정하겠다.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준조실 56건 중종 21년 4월 2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이 의논드리기를 간원이 하는 말이 합당합니다. 무릇 풍속에 관계되는 일은 진실로 조정에서 관원을 보내 사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월관진 군사들은 한갓 능멸 모욕하는 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치를 내걸어 놓고 때로 모여서 한것까지 하여 행적이 반란과 같았습니다. 때문에 부득이 관원을 보내 추국했는데 이번에 이 상주포의 일은 비록 완악하고 못됨이 심하기는 하지만 월간 일에 비하면 가벼운 듯한 데다 이런 농사철에 당해 사신이 달려가게 된다면 패단이 없지 않을 듯합니다. 앞서 형조가 수교한 대로 도사로 하여금 가추 세밀하게 추구하고 아울러 건건히 범한 일도 공문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실정과 주의 경중에 따라 안율하더라도 그들의 주의 악을 둘 다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 이 요청은 의논드리기를. 군졸들이 주장을 능멸 모욕하는 것은 곧 변고이니 조건을 보내 추열하여 주의를 줌으로써 먼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떳떳한 법이 있음을 알도록 함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주장이 도리를 잃지 않았다면 어찌 사졸들이 원망하고 배반할 리가 있겠습니까? 공관도출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예전에 평안도 증산에서 아전들이 고을에서 반란했을 때 추구하여 조회를 다스리고 현령도 파직한 것이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하고 의좀 권규는 의논드리기를. 상주포 진의 군졸들 일은 극히 포악하고 못되어 크게 기강에 관계되는 일이니 조관을 보내 추국하여 분명하게 주의를 바로잡아 뒷사람의 징계가 되게 함이 합당합니다. 또 진의 군사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권관 역시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아래 사람들을 추국하여 권관의 실수가 나타나게 된 다음 추구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삼공의 의논을 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영상이 사신이 달려나가게 되면 패단이 없지 못할 듯하다 했는데 당초의 나의 뜻도 그러했다. 도사로 하여금 추구하도록 하되 권관이 군졸들을 잘 돌보지 못하여 먼저 도리를 잃음으로써 군졸들이 원망하고 배반하게 되도록 한 뜻도 아울러 공문하게 하라 하였다. 준조실 56건 중종 21년 4월 2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고 헌부가 또 아래기를. 상주포진의 군졸들 일은 기강에 크게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미 추구하도록 하셨거니와 권관의 실수도 매우 큽니다. 바라건대 먼저 파직하여 조국으로 하여금 추국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상주포 권관에 관한 일은 아래 사람들이 능멸 모욕한 것 역시 권관을 파직하게 하려 한 것이었어. 지금 만약 먼저 죄해준다면 사체에 합당치 못하다.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준조실 56건 중종 21년 4월 29일 신사 세 번째 기사. 함경도에서 여역으로 죽은 사람이 길주, 정평, 홍원에서 모두 100명이나 되었다. 준조실 56건 중종 21년 4월 3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 56건 중종 21년 4월 3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준조실 56건 중종 21년 5월 1일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김기가 아래였다. 안음 훈도 문덕린과 양덕현감 김이 등이 소를 올리어 진달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곡물은 토산에 따라 개정해야 된다는 일은 체납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사에만 내렸고 회사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이는 구언하는 의의에 매우 벗어나는 차사입니다. 널리 의논해서 행할 만한 일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조실록 56권 중종 57권 중종 21년 5월 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연에서 지평이 물산에 관한 일을 말했고 전일에도 이에 대한 폐단을 진단한 자가 많았었다. 요즘 문덕린과 김이 등의 수에서도 이 일을 말했으므로 나 역시 깊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은 전부터 해내려오던 법을 편하게 여기는 법이다. 그러므로 전에 하지 않던 일을 지금 시행하면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백성들은 반드시 큰 폐단으로 여길 것이다. 호저가 반대한 이유도 이것을 우려한 것이다. 또 물품은 늘 일정한 곳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도 전라도에서 생산되던 물품이 지금은 충청도나 강원도에서 생산되기도 한다. 이리하여 본도에 정해진 곡물이 지금은 생산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타도에 가서 사다가 바치게 되니 그 폐단이 작지 않다. 그렇다고 생산되는 고을에다 이정하여 그 고을 백성들이 틀림없이 원망을 터뜨릴 것이다. 따라서 다시 이 일의 폐단을 진달한 자가 있게 될까 우려된다.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는가? 정부 난관을 불러 대신들의 의논을 모아 아래게 하라.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판의금부사 장순손인과 지의금부사 한형륜, 이항 등이 김여광의 상은 자기 아버지의 김우중이 장죄를 범한 일에 대해 호소한 것이었다. 이것으로 아뢰기라. 신 등이 김우중의 처음 추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당초 추문할 때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중이 정주 목사로 있다가 정사하고 올라올 때 정주 판관이 노비에 드는 양료를 갖추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뒤에 노비로 쓰고 남는 물품을 본가에 실어 갔습니다. 때문에 조사를 받아 조율할 때 관물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도둑질한 율에 의하여 장물을 계산, 죄를 정했으므로 조율과 조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감히 여쭙니다 하고 한영륜은 아뢰기라. 그때 신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었는데 우증이 벼슬을 내놓고 올라올 때 본 고을에서 매우 박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풍속에 관계되는 일이기에 판관을 추문했더니 아무 물품을 주었다고 발명했습니다. 신이 판관을 추문한 것은 우증이 범한 일을 추문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풍속에 관계되기 때문에 추문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세 관찰사가 너무 많이 주었다는 것으로 그 판관을 추문한 탓으로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은에 신의 이름도 곧 열거되었기에 아뢰는 것입니다. 상은에 그때 감사였던 한형륜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하였다. 한이 전교하기를 이런 이미 장안에 기록되었다. 지금 이렇게 아뢰지만 위에서는 허락하기 어려운 일이요 단지 상은에 따라 다시 조사라고 명할 뿐이다. 그리고 당시 대간이 생각 없이 논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유사도 짐작해서 결정했을 것이다. 경등이 조사에 대한 조율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이 일을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라 하며 장순손이 아뢰기라. 의금부는 바로 조옥이므로 일죄에 이르기까지 모두 위에서 재결합니다. 의정부에 보고하라는 것은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정부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형조 참판 홍언필을 경사에 보내어 성절을 할애하게 했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에서 아뢰기를
물산이란 예전에 생산되다가 지금은 생산되지 않기도 하고 예전에는 생산되지 않다가 지금 생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되지 않은 곳일지라도 곡물을 그대로 독점하고 있으니 과연 상의 분부처럼 민폐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생산되던 고을이었지만 지금은 생산되지 않는데도 곡물의 액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지금 생산되는 곳으로 이정한다면 그 고을 백성들도 틀림없이 원망할 것은 물론 이를 폐단이라고 진단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풍년들기를 기다려 특별히 국을 설치한 다음 다시 물산의 유물을 판별해서 알맞게 결정해야지 한 사람의 말에 따라 경솔히 고쳐 쓰는 안 됩니다. 김우중의 조사에 대한 조율이 과연 부당합니다. 그러나 장안에 기록된 지 오래므로 경솔히 고치기 어렵다는 상의 분부도 지당합니다. 단 김의중이 전에 정주 목사로 있다가 장사하고 올라올 때 판관이 양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물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횡령한 것은 아닙니다. 전일 이 문제에 대해 하문하실 적에 신등도 애매하다는 정상을 아뢰었습니다. 지금 다시 조사를 가져다 보니 우증과 사간의 조사에 모두 판관이 기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리법은 진실로 엄하게 해야 합니다. 관의 곡식을 훔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율로 죄준 뒤라야 죄받은 사람도 신복하게 되고 장리법도 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의정의 조사에 대한 조율은 부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물산에 대한 일은 알았다. 김의정에 대한 일은 정부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다시 조사해서 조율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장령 황윤준이 아뢰기라. 내관 허순형과 박소 한량이다. 송사의 관은 공사가 한성부에서부터 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의 사촌인 송호이의 서동생 송천동은 평소 늘 신의 집에 출입하고 있었으므로 오늘 아침에도 신을 만날 일이 있어 신의 집에 왔었습니다. 돌아갈 때 박수가 도중에 체포하면서 너는 허순형 집 계집종의 남편이니 틀림없이 순형을 위해 청탁하러 온 것이다 하고 포박하여 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온갖 비열한 말로 더 할 수 없이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천동을 포박하여 본부로 끌고 와서 온갖 말로 소리 높여 떠들어댔으니 신은 직에 있기가 미안합니다.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신은 논한다. 당시 공도가 시행되지 않아 분경이 풍속을 이루었으므로 인심이 몹시 분개해 있었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전교하기를 박소는 송자로서 드러나게 체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천동을 포박 대간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이 같은 모욕을 가했으니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는 틀림없이 공사를 탓사로 일관시키려는 술책으로 더욱 지나친 짓이다. 박소가 범한 일은 조옥으로 하여금 각별히 추구하게 해서 죄를 매기도록 하겠다. 대관을 동료시켜서는 안 되니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건부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라. 또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즉시 먼저 감옥에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 황윤준이 4번이나 사피했지만 끝내 윤하지 않았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박소가 송사 상대자 허순형의 계집종 남편 송천동이 장령 황윤준의 집에 왕래했다는 것으로 천동을 윤준의 집으로 끌고 가서 모욕을 가했습니다. 또 헌부의 뜰에까지 포박하여 데리고 가서 온갖 변수를 늘어놓았으니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께서 근래의 패풍을 알고 즉시 유사에게 명하여 조옥에 내려 다스리게 하는 한편 대관을 독려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지극히 명철한 결단이십니다. 송천동이 황윤준의 집에 갔었지만 윤준이 상대해 주지 않았으니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관으로서 이런 모욕을 받았으니 과연 마음이 편치 않은 일입니다. 그가 사피하는 것이 당연한 이 아랜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송사하는 자가 송관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이 예사이기는 하다. 그러나 박소처럼 대관을 모욕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추구하도록 명하였다. 만약 대관을 채직시킨다면 간사한 무리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따라서 간사한 무리가 거침없이 대관을 모욕하게 될 것이고 이런 풍습이 끝내 중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뜻은 채직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하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4일 병술 네 번째 기사 경기 양천에 충해가 있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4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신계에 지진이 있고 황주 등 22고을에도 충해가 있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김우증이 장안에 기록된 일에 대해서는 그 조사와 조율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조사라고 명했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10여 년이 지났다. 의금부 당상과 대신들이 아랜 뜻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장안에 기록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 않은 것이다. 우증의 조사가 조율과 틀리다고 하지만 당시 의금부 당상이 의당 잘 심리해서 처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 다시 조사하는 것은 나란 일의 채무가 아닌 듯하다. 그러니 그 당시 건부의 관리들을 우선 추구하고 나서 다시 조사하도록 하라.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정부의 공사를 정원에 내렸다. 이는 한성부 형조 포도장 등이 정부에 보고한 공사이다. 그 공사에서는 말하기를 전교의 원각사 터에 자빈들이 거처하면서 도둑의 소굴을 이루고 있다. 그들의 출입을 금하지 않으면 점점 만연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청컨대 담장이 무너진 곳에 이때에 쌓아 장 위를 만든 다음 사방의 문을 하나씩 내고 늘 지키게 하소서. 또 그들 가운데 마음과 행실이 근실한 자를 가려 십가작통법을 시행해서 드나드는 사람을 교철하게 하고 빈손으로 나갔다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출처를 따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물건의 출처가 불확실한 자는 관에 고발하고 추획하게 하소서. 또 동대문 안 2개의 교랑 사이에 있는 큰 길, 남쪽과 개천 북쪽에 있는 인가의 과반은 제백정들입니다. 도성의 안팎에 도둑대가 서로 인연하여 드나들며 도둑의 소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컨대 사찰할 사람을 정해서 원래부터 사는 사람들은 조사해서 장부를 만들고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은 와서 살지 못하게 하소서. 만일 놀고 먹는 사람으로서 행동거지가 수상한 자가 있거든 체포해서 포도장에게 고발하게 하소서 했는데 정부의 계목에서는 도성 안에다 장 위를 만들어 도둑을 검단하자는 이 일은 국체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사찰할 사람을 정하자는 것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시행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십가작통법을 시행해서 드나드는 사람을 교찰하자는 등의 이 일은 첩정에 의거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근일 포도장과 윤대관이 원각사트에 한잡인들이 많이 모여 산이 금지시키소서로 하였으므로 전교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공사를 보건대 거행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제백정을 판별하는 일은 더욱 불편하다. 대체로 제백정들도 보통 사람과 같으므로 용모로 판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백정이 아닌데도 작통인에게 잡힌 경우가 있었지만 도리어 뇌물을 주고 벗어난 일이 있기도 하였으니 이 폐단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에서도 아울러 거행하기 어렵다고 했고 내 뜻도 이와 같다. 그러나 서울의 도둑이 지금처럼 지성한 때가 없었다. 전일에는 오후가 작동법을 시행하여 방울을 흔들면서 순경을 돌아 도둑을 검지했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또 그 폐단을 우려해서 거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도둑이 이렇게 치승하니 오가 작동법은 시행할 수 없을지라도 십가 작동법을 시행해서 전례에 따라 방울을 흔들면서 순경 돌게 할 일로 다시 공사를 만들어 입게 하도록 하라는 취지를 정부 난관을 불러 전하도록 하라. 또 왕래하는 사람을 교찰하는 법규와 빈손으로 나갔다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추궁한다는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에 묻지 말고 따로 판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제백정은 제인과 백정을 말한다. 제인은 탈단에서 흘러들어온 유랑민들로 관적과 부역이 없고 무복이나 창우를 업으로 삼았다. 이들은 걸식, 절도, 방화, 살인 등을 거침없이 자행하며 많은 민폐를 일으켰고 사당패, 건리패, 무동패, 탈, 노름패, 인연극패 등과 함께 곡예와 감으로 푼돈을 받아가며 생활했다. 백정은 사천의 하나로 일명 제우군이라고 한다. 호적에서는 제외된 천민계급이다. 이들은 양수척 혹은 화척이라는 이름으로 도사를 업으로 생활했다. 역시 많은 민폐를 일으켰다. 오가작동법은 성종 16년 1485년 일본의 흉년이 들어 칡뿌리와 솔방울로 죽을 수 먹음으로써 기아에 대비하는 것을 보고 한 명회가 주창하여 오가를 일통으로 조직, 동네 어른이 음식의 상태를 살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 방 밑에 통을 조지. 서울에서는 5호를 1통으로 하여 통주를 두었고 지방은 통을 2로 하고 몇 개 2로 면을 형성, 면마다 권농관을 두어 서울에는 방마다 관령을 두었다. 춘조실록 57관 중종이 11년 5월 5일 성해 세 번째 기사 한머리가 찢다. 춘조실록 57관 중종이 11년 5월 6일 무장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조방언 등이 아뢰기를 대저 송자가 모욕을 가해서 대권을 독려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단서를 열게 할 수 없습니다. 장령 황윤주는 송자 박소에게 모욕받은 것 때문에 와서 사직했고 본부에서도 이것으로 황윤준을 채직시키라고 아뢰었습니다. 황윤준에게 잘못이 있다면 본부에서 그 사실을 바로 지적해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없다면 송자가 모욕을 가한 것으로 대관을 채직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듣기로는 송천동을 묶어 본부의 뜰에까지 데려다 놓고 대관을 담해했다 합니다. 이것은 모든 대관이 다 모욕받은 것이니 의당 전원이 다 비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황윤준을 채직시키라고 아뢰었으니 역시 사체에 어긋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에서 아랫말이 매우 지당하다. 박소가 송천동을 포박해서 본부의 뜰에까지 데려갔으니 이것은 과연 모욕받은 것이다. 따라서 대관은 저는 사피해야 마땅한데 황윤준만 사피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사무를 모두 채직시키라 하였다. 춘조실록 57관 중종 21년 5월 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이제 김우중의 노관을 다시 조사해서 선처하라는 전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중의 조사가 조율과 서로 어긋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사의 노관하는 일에 대해 당초 법령이 핵실해서 조율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0년 전 일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장죄를 엄하게 하는 의의에 매우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이런 조짐은 단서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전에는 녹 안 되고 나서 추후로 고친 일이 없었으니 이제 경솔이 다시 조사해서 선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우중에 관한 일은 조사에 대해 조율이 어긋난다는 일로 와서 아뢰었으므로 위에서 감히 독단할 수 없어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했다. 그랬더니 대신들이 조사와 조율이 과연 틀립니다 하므로 다시 조사해서 선처하게 했었다. 그러나 과연 대간이 말한 바와 같이 노관에 관한 일은 진실로 법령이 조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10년 뒤에 다시 조사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 편치 못한 일이다. 때문에 그때 조사를 획정해서 조율하지 않은 관리를 이미 추고하게 했다. 그때 관리를 추고한 다음이라야 그에 대해 시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춘조실록 57관 중종 21년 5월 6일 무장 세 번째 기사 김당을 사헌부대사 헌으로 심사순을 지비로 심언광 이희건을 장령으로 홍석기현 안사언을 지평으로 임명하였다. 춘조실록 57관 중종 21년 5월 6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충청도에 가뭄이 들었다. 해변이 더욱 심해서 씨를 뿌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향과 패백을 보내어 영험한 곳에서 기도하도록 명했다.
진조실록 57관 중종 21년 5월 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희 아래기라. 지금 덕건대 11일에 수전을 거행한 다음 관가할 일로 정교하였다 합니다. 예적 임금은 봄에는 농사 짓는 것을 살펴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가을에는 수확을 살펴 넉넉지 못한 것을 보조했으며 무비를 위해 수전도 익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두 임금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흉년이 들었고 그중 기전이 더욱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중해의 백성들이 양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보리는 좀 여물 것 같지만 봄보리는 가뭄 때문에 손상되었습니다. 근래의 가뭄은 진실로 범연하지 않은 것으로 모두 신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탓입니다. 신은 감히 마음 편히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줄이고 지친 백성이 지금 임금이 농사 짓는 것을 살피고 무예를 익히는 의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선 정지했다가 비가 내려 농사가 좀 원만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참교하기를 수저는 과연 거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관가는 임금이 봄에 농사 짓는 것을 살피고 가을에 수확을 살피는 일의 일환으로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다. 날씨가 비록 가물기는 하지만 백성의 일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니 더욱 해로울 것이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57관 중종 21년 5월 7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특징관 이 사견이 아래기를 지금 조정의 기강이 해이해져 가는 조짐이 작지 않아 정령을 봉행하지 않은 패단이 지금 같은 데가 없습니다. 식견이 있는 조사는 반드시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속을 순화하게 하고 명분을 바르는 것이 이 패단을 구제하는 대요입니다. 유의하소서 하고 시간관 강현은 아래기를 풍속을 순화하게 하고 명분을 바로해야 한다는 것은 아랫바가 과연 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흉황이 너무 심해서 당장 눈앞의 걱정 때문에 앞일을 생각할 틈이 없는 백성이 과반수입니다. 기한이 몸에 절박한데 어느 겨를에 예의를 돌아보겠습니까? 죄를 범한 자 가운데 고의로 범한 자라면 진실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한에 시달리는 끝에 범한 것이라면 백성들이 어떻게 기한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필코 먼저 명분을 바르려 한다면 근본이 다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반드시 위에서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주고 자상하게 백성을 돌보아 백성으로 하여금 일정한 산업이 있게 한 뒤라야 예의를 독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백성의 곤궁이 너무 심한 탓으로 상승을 잃었으니 백성에게만 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근래 해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금년도 반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아 양맥이 말라 비틀어져 결실될 수 없게 된 데다가 충제마저 가중되어 밭두둑과 길바닥까지 온통 황충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제 신령하게 되면 무지한 백성들이 죽음에서 헤어나기에도 겨를이 없을 텐데 어떻게 교령을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재변을 당하면 옛날에 제왕은 육사로 자책하면서 삼가 덕행을 닦았습니다. 성탄과 주, 선왕 같은 성현으로도 오히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재변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재변을 구제하는 도리에 있어 의당, 성탄과 주, 선왕처럼 해야 합니다. 그는 유위군을 영선에 부역시키는 일에 대해 신도 본관에서 의논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는 부득이한 일이다. 일이 없을 때는 유위군을 부역시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는 이 일이 상께서 재변을 당하여 수성하면서 한결같은 정성으로 잡됨이 없게 하는 도리에는 어긋난 것 같습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57관 중종 21년 5월 7일 기축 세 번째 기사 간원이 김우중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관 중종 21년 5월 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진조실록 57관 중종 21년 5월 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7관 중종 21년 5월 8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간원이 김우중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11일에 수전을 거행한 뒤 관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초 미처 의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신들이 정지하기를 청했다고 들었으며 따라서 수전을 정지하라고 명하신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봄, 가을로 관가하는 것은 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만 지금은 봄이 이미 지나가고 이른 더위가 더욱 심하니 때 아닌 때 이런 일을 거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들도 어찌 법년이 생각해서 아리었겠습니까? 관가하는 일도 아울러 정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우중의 일은 윤화하지 않는다. 수전을 거행한 다음 관가하는 일에 대해서 대신들이 관가는 농사 짓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고 수전은 무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가뭄이 너무 심하니 정지하라고 했다. 내 생각에도 수전은 무비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연 유희에 가깝기 때문에 정지하라고 명했다. 봄, 가을로 관가하는 것이 예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3월에는 아직 모를 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4, 5월에 관가했었다. 금년 4월에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관가하려는 것이다. 대저 봄에 농사 짓는 것을 살피고 가을에 수확을 살피는 것은 임금이 백성을 생각해서 거행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일이다. 위에서 혹 거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신하들은 임금이 백성들의 이 일에 소홀함을 우려해서 깨우쳐야 하는 것이다 하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8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목을 강하다가 서법에 의해 진나라가 그 대부 설리아를 죽였다고 한데 이르러 금토관 송인수가 아뢰었다. 간신을 죽이는 것은 망해가는 세상의 일로서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허물을 듣기 싫어하면 그 해가 반드시 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임금의 위엄으로 온화한 안색을 지으면서 자신의 허물 듣기를 즐기더라도 아랫사람으로선 감히 말을 다 할 수 없는데 더구나 조금이라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누가 말하려 하겠습니까? 이래서 상고종이 언제든지 선언을 진달해서 나의 덕을 두라 했고 또 약이 어질할 정도로 독하지 않으면 병이 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임금인들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만 임금을 사랑하는 자만이 말을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스스로를 훌륭하게 여겨 자신의 허물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끝내는 자기를 사랑하는 신하를 도리어 원수처럼 죽였고 이어서 멸망하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반드시 귀에 거슬리는 말을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이고 잘 다스려지는 세상일수록 더욱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정치가 이미 잘 시행되어 만족하다고 여기면 자신의 허물이 듣기 싫어지게 되기 때문으로 이는 당연한 사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부지런하다가 끝에 가서 나태해지는 것은 인정의 상례입니다. 당 태종은 훌륭한 임금이었으나 끝에 가서 점차 천만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태평한 세상일수록 더욱 진언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니 상께서는 다시 성찰하소서.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래 해마다 비를 빌었으나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빈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사 지내는 것은 성의를 다하는 데 있는 것이요 자주 지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니 이 뒤로는 헌관과 집사들이 향을 받을 적에 성심으로 취재하도록 간곡히 말해주라.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9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부중에서 아랠 일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뢰지 못했습니다. 오는 11일 관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일 대신 및 대간이 정지하기를 청했으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본부는 근래 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즉시 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가뭄이 너무 심해서 모가 말라 비틀어졌으니 을에 초조한 마음으로 가뭄을 근심해야 할 때이니 관가하기 위해 거둥할 때는 아닙니다. 비록 큰 폐단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찌 폐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속히 정지를 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관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지하기를 청했으니 위에서는 억지로 거행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니 봄 가리의 겉만을 살펴보는 것이 사치에 합당할 것 같다. 또 세종 주에도 가뭄이 던 적이 있었는데 마침 관가하자마자 비가 내린 일이 있었다. 때문에 거둥했던 정자를 희우정이라 명명했으니 관가는 역시 피할 수 없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봄에 농사 짓는 것을 살피고 가을에 수확을 살피는 것은 임금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상의 분부에 봄가리의 것만을 살펴야 하고 또 모싹도 살펴야 한다 했고 또 세종조의 고사를 인용해서 전교한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봄, 가을로 관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뭄이 너무 심해서 관가하지 않더라도 모싹이 말라 비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초조한 마음으로 가뭄을 걱정할 때이지 진실로 관가할 때는 아닙니다. 또 어찌 배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속기 정지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준조실록 57권 중종이 11년 5월 9일 신묘 날번째 기사 경기 광주 고양 금천 교화 과천 통진 등 고을에 충제가 있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9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양녀 소사인 경상도 밀양 수군 남치상의 아내가 이남 일녀의 세 쌍둥이를 낳았다. 소사는 양민의 아내를 말할 때 성 밑에 붙여 과부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0일 MGN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삼가의 유하 권경수가 서로를 올려 재변이 생기게 된 이유를 진단했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다. 외방 수령이 혹 적격자가 아닌 경우 처음 부임에서는 언해를 베풀기 때문에 참으로 믿을만하고 백성들도 생업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흘러 점차 마음속에 욕심이 싹트게 되면 염치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욕구만 충족시키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성화보다도 더 급하게 백성들을 다그칩니다. 매양 공상하기 위해서라고 일컬으면서 몇 배가 넘게 징수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시달리다 지쳐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내기에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어느 겨를에 본성을 이루고 생업을 편안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앉아서 공록만 먹으면서 나라 일에는 힘쓰지 않고 빈객들에게 후한 뇌물을 줘 명예만 구하는가 하면 이웃 고을 수령과 교결하여 수시로 연회를 베풀기도 합니다. 따라서 술을 맡은 이졸이 자기의 전택까지 팔아서 대여도 1년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을 데리고 도망쳐버립니다. 또 하루면 해결할 송사를 한 달이 다 가도록 판결하지 않으므로 호소하는 첩장이 분망함은 물론 원망이 백성들의 가슴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래서 먼 지방에 있는 송자는 부질없이 양심만 싸들고 왕래할 뿐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금의 뜻을 받드는 의의가 씻은 듯이 없어졌습니다. 또 감사가 고을에 올 때는 아첨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고을에 없는 물건을 많이 사들이기도 하고 황소를 잡아서 영리들을 후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리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물론 가는 곳마다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밤새워 질탕하게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그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그들의 중상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국가의 창고가 바닥나게 되어 이 임에 앞서 해유를 못 받게 될 형편이며 또 부과하여 거두어 드립니다. 심지어는 형옥에도 시비를 분간시키지 않은 채 죄수들을 감옥에 구금시켜 두고 실만 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 내지 20년씩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죽기까지 합니다. 죄수의 집에서도 옥바라지의 연연이어서 농사일에 힘쓰지 못하고 있으며 위로는 부모가 근심에 잠겨있고 아래는 처자가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리하여 죄가 있건 없건 모두 한가운데로 기결되니 하늘에 사무치는 원한치고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사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부서를 고쳐 죄수를 내보내 놓고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일단 어사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감옥은 만원이 되고 문서는 책상 위에 가득하게 되니 나라를 속이는 짓을 어찌 이리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0일 MGN 두 번째 기사 개성부에 충해가 있다. 사시는 논한다. 경기 개성부, 광주 등 7고을과 경성 근처의 들판에 황충이 가득 깔리어 보리와 조의 이삭과 뿌리를 모조리 갉아먹었다. 큰 기근이 있은 뒤 중해에 심한 가뭄이 든 데다가 황충의 재해까지 겹쳤으므로 백성들은
들레면서 낙담하였다. 진주시로 57권 중종 21년 5월 11일 개사 첫 번째 개사. 밤 남쪽에 불같은 온기가 있다. 진주시로 57권 중종 21년 5월 11일 개사 두 번째 개사. 관상감이 아뢰기를 간의 혼상은 세종조 때 만든 것으로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가 하나뿐이어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수하자니 기구를 관측할 기구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일에 하나를 더 만들자고 건의했었는데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의 기구는 별들의 위치와 오칠한 데가 혹 벗겨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새 기구를 배설할 적에는 전의 기구에 어긋난 것을 교정하고 장인을 시켜 보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의 기구는 어느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지 아울러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보수한 전의 기구는 내 관상감에 두도록 하라 하였다. 간의 혼상은 간이는 세종 14년 1432년 이천과 장영실 등이 만든 천문관측기구의 하나다. 혼상 역시 세종 14년에 이천과 장영실이 만든 천문관측기구이다. 진주시로 57권 중종 21년 5월 11일 개사 세 번째 기사. 병조가 경상우도 수사 조수천의 서장을 가지고 아뢰기라. 이 서계의 지세포만호 김인누는 군졸들을 잘 보살피고 적을 방비하는 제반 일을 빈틈없이 조처했다고 했습니다. 전에 평안도 상토만호 김영류는 적을 방어하는 제반 일을 특이하게 조처했기 때문에 교체되어 왔을 적에 상당한 직을 제수하라는 성전을 받들어 섰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군졸을 보살피고 방비하는 일만 했을 뿐이니 어떻게 조처하리까 하니 잔교하기라. 명목이 다르다고 해서 그 표창을 달리할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람도 김영류의 예의에 따라 상전을 받들도록 하라 하였다. 진주시로 57권 중종 21년 5월 11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숙청, 안주, 개천, 삼등, 강동, 중화, 상원, 평양에 황충이 발생하다. 진주시로 57권 중종 21년 5월 11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주시로 57권 중종 21년 5월 11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헌부가 아뢰기를 혹은 정사룡은 재주와 명망이 있는 당상관으로서 아비의 상을 당해 오래도록 서울집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첩을 건드리고 파렴치한 행동을 함부로 해서 풍교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으니 사판에 끼지 못하게 하소서. 여론이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발설하지 못한 지 오래였다. 이에 이르러 농계가 들어가니 모두들 통쾌하게 여겼다. 경상도 도사 정만종은 육품이 된 지 겨우 17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제 5품으로 올린 것은 역시 편치 못한 일이니 개정하소서. 또 박소의 죄는 처음 조정을 무시하고 대관을 모욕했다는 것으로 전지를 받들어 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부의 조율이 너무 가벼워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니 다시 중율로 정조하소서. 김우증은 장안에 기록할 때 주관을 추구하라는 의미로 전지를 내리셨기 때문에 본부에서 한문하기 위해 당시에 주안을 가져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초 김의증이 남은 걸양을 자기 집으로 실어갔다는 것으로 승복했기 때문에 건부에서 장 100도 2년으로 조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율은 조사와 틀리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녹장에 대한 일로 그 뒤 대간이 농계했었습니다. 찌를 붙인 판부를 보니 근부에서의 의율한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로 본다면 그 당시 관리들을 추구한 것은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감히 아뢰입니다. 대저 녹장의 일에 대해서는 조종조로부터 반드시 그 주의를 엄하게 했었습니다. 때문에 자손들을 금고시켜 증손에 이르렀어야 서용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그 법을 중히 여겨서인 것이니 경솔히 고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김의증의 일을 10년 뒤에 소급해서 고치는 것은 장법을 어미하는 의의에 매우 벗어나는 조치입니다. 이런 단서를 열어서는 안 되니 다시 조사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간원이 김의증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박소를 장 100에 처하고 이를 속바치게 했다고 합니다.
박소가 범한 죄는 매우 중대하고 관계되는 바도 큽니다. 보통 사람이 대관을 모욕한 죄도 장 80회까지 처합니다. 그런데 박소는 보통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황윤준을 탐해했습니다. 대관이 모두 앉아있는 곳에서 마음껏 떠들어댔으니 이는 대관을 무시한 소행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관을 무시하는 것은 조정을 무시하는 것인데 조정을 무시한 죄를 어떻게 장 100에 그나마 속 빠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관들이 채직당한 것은 바로 박소가 바라던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죄는 도리어 이렇게 가벼우니 뒷날 간사한 송자가 대관을 모욕하는 패단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조율해서 그 패단을 통렬히 다스리소서니 전교하기라. 정사룡은 과연 명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아비상을 당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 역시 현관은 아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군직에야 있을 수 없겠는가? 정만종은 과연 달수가 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부족한 형편이니 모두 달수를 채울 필요는 없다. 박소의 일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그 조율이 전지의 뜻과 다른 것을 의심해서 하문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율문에 의거 비조한 것일 것이다. 또 근부당상이 한 사람만은 아니니 반드시 가부 간에 끝까지 상세히 논의했을 것이라 여겨 하문하지 않았었다. 이 일은 아랜대로 다시 조율하도록 하겠다. 김우중은 녹장이 된 지가 이미 오래다. 위에서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상언했기 때문에 근부에 내렸더니 근부 당상이 와서 아뢰었다. 때문에 대신들과 의논해서 다시 조사에 조처하도록 한 것이다. 근부 당상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김우중의 주안을 본 뒤에 결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